안녕하십니까. 세이프텍 리서치의 김진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이파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금년 7개월 동안 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1차년도 7개월의 실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워크 볼륨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인원이 투입되고 외부의 자원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앞서 스카이오토넷이 땅 위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다에서 노르웨이의 거대 기업인 콩스버그와 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관련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연구소 기업이고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설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고 무인선박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타 요소 통합기술의 연구 개발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4개의 사업부가 존재하고 이번 1차년도 사업에서는 연구소에서 총괄 PM을 내리고 시뮬레이터 사업부에 있는 시범과제를 통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려는 시범과제들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풀 미션 브릿지라고 부르는 실제 선교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그 하드웨어에 작동하는 내용과 바깥에 펼쳐지는 전경들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성해서 선원들의 훈련과 해군의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림은 최근 그 탑건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함재기의 이착륙과 관제를 유도하는 것을 사용하는 헤드마운트 타입의 소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살짝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해양사고 비중이 사람에 의한 운항 과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저감을 위해서 이제 국제기구하고 국제기관에서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좀 더 높은 성능으로 선원들을 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고 글로벌 경제 침체하고 탄소 중립으로 이 자율운항 선박이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자율운항 선박은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 어널리시스나 훈련을 모두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고 방사청의 북위 비무기 체계 전체에서 소프트웨어 신뢰성의 강화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특허도 있고 여러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품질과 그 계속되는 운영상에서의 오류 발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 노르웨이의 거대 기업인 콩스버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획득이 반드시 필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 전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컨설팅 기업과 역량 수준 진단을 해서 개선 기회를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적용을 하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 보증, 형상 관리 영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요구공학, 소프트웨어 테스팅, 제공학 같은 기술들을 적용하기로 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이상에서의 계획을 나누어 잡았습니다. 개선 기회 식별 후에 추진 방안으로서 프로세스, 조직원, 도구, 이른바 PPT 관점에서 개인에서 시스템에 의한 업무 수행 체계로 전환을 하고 연간 전사 품질 보증 전략 수립과 품질 인력 활용의 효율화 극대화를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리 경험이 풍부한 경영식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사업을 맡겨서 이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맡겼고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스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산과 시스템의 그 결과물들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프로세스 시범 적용을 위해서 1차년도에 파일럿 적용을 위해서 2개 프로젝트를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업 지원 사업 기간이 7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각의 프로젝트가 커버가 안 되는 영역까지 서로 간에 완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2개의 프로젝트를 시범 적용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점을 다시 찾아서 내년에는 착수되는 특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사 확산을 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적용한 체제 하에 관리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보증 프로세스, 형상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나온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그것을 정량적 지표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도식화를 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조직 프로젝트에 내재화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PPT 관점에서 조직의 조직도의 선행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행력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했고, 이 프로세스뿐만이 아니고 상위 프로세스, 하위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고민하는 시스템 사고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혁신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진의 의지인데, 저희 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직접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셨고, 전사적 혁신을 위해서 대기업 프로세스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직접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프로세스 개선 활동에 참여하셔서 교육과정에 모두 참석하시고 표준 프로세스를 검토하시고 시범 적용 프로젝트 1개를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표준 프로세스가 지속적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도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시스템 도입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입한 프로세스 혁신가가 품질 보증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역량 향상 교육입니다. 인적 역량 향상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그 1년의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쭉 수행을 했습니다. 맨 처음 2달 동안 경영혁신 전문가가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전반에 대한 교육을 26시간 진행을 한 게 다른 회사들과 굉장히 차별되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40명 중 약 22명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은 인력으로 실행력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세스 구조 설계, 상세 개발, 검토 등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 지침서 4종과 표준 산출물 양식 19종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이 중 약 9종은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삭제될 예정입니다. 만든 프로세스를 가지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처럼 전체적인 맵을 구성해서 이런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안 해본 인력들이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산출물을 내야 되는지 알기 쉽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오류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 요구사항이 추적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수적성 유지하고 변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양식을 만들고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결과입니다. 아직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끝나지가 않아서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은 지금 11.1%밖에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계속 추적을 할 예정이고, 일정한 시점에 품질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만든 프로세스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측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예비 설계 단계에 지금 66.7%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낮게 나왔고 85%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취약성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적 시험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함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적 시험 도구를 직접 도입하려면 굉장히 거금이 드는데, 저희가 회사가 위치한 대전의 경우는 정보문합산업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임대를 해서 직접 거기에 가면은 무료로 이 정적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규칙을 검증하고 정적 테스트 결함을 제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툴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도 옛날부터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아직도 코드 안에 옛날 방식은 MFC 코드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MFC 코드들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다시피 CPP 인스펙터 가지고 준수율 96.3%, 그다음에 CW는 스페로 도구를 가지고 100%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도구를 빌려서 사용한 것 말고 여기서는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제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이른바 서큘러 디펜던시가 존재해서 저것을 없애는 데 노력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준화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개발자들이 모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기개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컨셉을 설계를 하고 그 중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정말 개발을 해야 되는 것만 개발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새로 잡았고요. 그 승인도 대표이사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소프트웨어를 자산화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거는 방대한 작업이라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를 기반으로 두 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균 소프트웨어 재사용률을 산출을 해봤더니 기존에 54%만 재사용하고 있던 것이 83%, 57% 재사용을 하던 것이 80%로 개선이 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서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이 어떻게 다시 또 재활용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작업을 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도구 도입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려고 했습니다. 테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했었고 Git과 서버 형태의 Git을 도입해서 형상 관리를 새로 시작을 했고 군에서 제공하는 도구만 사용을 했었던 형상 관리를 직접 새로운 도구를 도입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지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PRMS라고 하는 프로젝트 수명주기 관리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듈로 전에 있던 테스트 모듈까지 대체했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간 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출 목표가 많은데 2025년에 해외에서 15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지금 많은 시장이 열려 있는데 거기를 노르웨이 콩스버가 독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 작은 실적들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해군과 우리나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간 것 같은 대규모 수준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하고 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여서 이런 국익에 더욱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